네, 매주 금요일 만나 뵙는 분이죠. 글로벌 거시경제지표와 함께 투자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입니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배당 투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통상은 이제 연말이 되면 배당주 얘기를 늘 하곤 하는데요. 최근에 흐름은 좀 다른 게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이 분기 배당을 해서 그런지 계속 이제 연내 배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또 배당주 얘기가 좀 쑥 들어간 것도 같아요. 배당도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배당이 수익률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은 조금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에는 과거 미국의 다우 지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만약에 받은 배당을 다시 투자했을 때를 가상해서 그린 그런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연한 배당 수익률이 2% 정도이지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이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한 평균 1%, 2% 사이 배당을 했었는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좀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 꾸준히 배당을 많이 했던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 한네트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왼쪽에 2004년 말이나 2005년 주가가 쌌을 때 주식을 샀으면 지금 한 33%, 37% 정도 이익이 났지만 만약에 배당을 다시 투자를 했으면은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났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1년 후 주가가 좀 높을 때 샀으면 주가가 사실 지금 하락을 해 있지만 그래도 배당을 생각하면 훨씬 차이가 큰데 이와 같이 특히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일수록 실제 그래프를 보고 주가만 보고 생각하는 수익률과는 달리 실제 배당의 영향은 이렇게 이와 같이 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배당의 이제 영향력이 크고 보통 배당을 받은 걸 그대로 재투자하면 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업들은 배당을 안 줘서 문제죠. 이 투자자들에게 알아서 수익 내고 나가라 이런 개념이지 배당을 잘 인색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시가 배당인데 사실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이제 기업이 향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기 때문에 좋게 안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물론 회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을 해서 배당을 많이 하다 보면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나라 경제적으로도 물론 좋지 않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대부분 주식을 투자를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또 반응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회사의 기본적인 임무는 장기적인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돈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도 있고 또 성장세가 많이 둔화된 그런 업종도 있다 보니 사실은 여유 현금이 많이 남는 그러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거나 또 어만드 투자를 하기보다는 배당이나 자사주 이런 등을 통해서 주주에게 환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회사가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을 해서 배당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여유 현금인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배당 투자 올 연말에 가능한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배당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투자 시 유의점은요? 다음 그래프는 우리나라 이제 고배당 ETF의 과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고배당 ETF는 여러 가지 고배당 종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들 주가가 비슷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연말만 되면 이제 배당주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주가 흐름에 관계없이 항상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한 달 동안은 주가 항상 상승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간 배당을 많이 하고 분기 배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효과는 이제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의미의 단기적인 투자는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장기적인 배당주라도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는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주가의 방향입니다. 사실은 배당을 10% 주더라도 주가가 10% 하락을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겠죠. 두 번째는 배당금 유지입니다. 주당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좋은데 최소한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줄어들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배당 성향입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을 하는지 이 배당 성향이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배당을 아주 조금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또 많은 경우 회사 업도 좋지 않아서 주가가 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당 투자, 예, 이 배당 고배당주들만 또 모아놓은 그 ETF가 있군요. 예. 말씀해주신 그 코세프 고배당 ETF 이런 것도 있군요. 그러면 어쨌든 뭐 배당 얘기가 나왔고 배당 투자를 주의할 점도 있지만 연말에 분명히 이제 노려볼 만한 한 투자란 얘기죠. 과거에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했던 유망 종목들은 어떤 게 있어요? 예. 그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네. 보여드리면은 가장 배당을 많이 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는 한국쉘석유입니다. 다음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안정적인 고배당주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도 10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또 아래 막대 그래프는 이제 배당금 규모인데 배당금도 계속 커졌는데 그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그 지금은 주가가 20만 원이 넘는데 10년 전에는 거의 2만 4,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배당금 규모가 15,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 사서 오래 장기 투자를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 오른 게 하나도 없더라도 지금은 원금 대비 50% 이상 배당이 나오는 아주 좋은 그러한 투자였겠죠. 두 번째는 SK텔레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 지나서 이제 통신사가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배당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꾸준히 배당을 했는데 반면에 주가는 많이 떨어져서 네. 이제 저런 경우에는 이제 오래 주식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그 큰 이익은 안 났는데 이제 이 두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가 그대로 미래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꼭 사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아까 설명드린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을 이제 한번 사례로 보여드린 것이고 다음 표에 보면은 이제 현재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이제 종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차익을 노리기 그런 목적이라면은 여러 개를 사거나 ETF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조금 이제 선별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주의점을 잘 살펴서 좀 종목을 잘 선정해서 하면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직 배당을 결정하지 않았을 예. 텐데 배당 수익률을 지금 뽑은 거는 이제 과거의 과거의 그 배당. 친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을 잘 보고 좀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네. 유지할 수가 있는지. 고배당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배당을 많이 한다는 기업들은 그만큼 주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는 거고 영업 환경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기업은 적자나는데 혹은 배당 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배당을 펑펑펑 하겠습니까? 배당 투자 올해는 사실 조금 잠잠한 편인데요. 연말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